아니 물 쓴 돈으로 저렇게 반찬을 만드는 기라? 하루에 100인분씩 만든다며? 혹시 철거 보상금 받은 거 더 있는 거 아니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보현 할머니, 그 양이면 100명은 먹겠는데요? 요즘 나 혼자 먹는 재미가 붙었네. 그래도 이건 좀. 새벽 3시, 골목 끝 낡은 분식집에서 가스레인지 5개가 동시에 불을 뿜어낸다. 육수 끓이는 냄새, 김치 볶는 소리,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려 퍼진다. 보현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썰고 멸치를 손질하고 고추장을 푼다. 그녀의 손은 40년 장사로 거칠어진 손이지만 칼질은 여전히 정확하다. 도라는 문 앞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본다. 26살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청년은 어릴 적부터 이 분식집 떡볶이를 먹으며 컸다. 하지만 오늘 본 광경은 처음이다. 보통 분식집 한 끼 장사분이면 충분할 재료의 10배는 되어 보인다. 할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보현은 대답 대신 웃기만 한다. 그 웃음 뒤로 보이는 주방 선반에는 반찬 용기들이 가득 쌓여 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 수십 개, 모두 뚜껑이 꼼꼼히 닫혀 있고 그 안에는 갓 만든 반찬들이 담겨 있다. 도라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분명 이 가게에 오는 손님은 하루 서너 명이 전부다. 재개발 철거 공고가 붙은 뒤로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남은 건 이사갈 곳이 없거나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뿐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은 을씨년스럽다. 빨간색 철거 예정 스티커가 붙은 건물들, 깨진 유리창, 문이 뜯겨나간 빈 상가들. 이 동네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보현만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00명분의 음식을 만든다. 보현은 마지막 반찬통에 뚜껑을 덮으며 중얼거린다. 오늘도 다 만들었네. 그녀의 눈가는 깊게 파여 있다. 며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얼굴이다. 손가락 마디마다 밴드가 붙어 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린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도라는 불안함을 느낀다. 뭔가 이상하다. 이건 단순히 장사를 많이 하려는 게 아니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 하지만 보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햇빛이 골목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6시가 넘었다. 보현은 앞치마를 벗고 반찬통들을 큰 보냉백에 차곡차곡 담는다. 그 모습을 보던 도라는 결국 입을 연다. 할머니, 그거 어디 가져가시는 거예요? 보현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보냉백을 들고 가게 뒷문으로 사라진다. 새벽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도라는 텅 빈 주방을 바라본다. 가스레인지는 아직 뜨겁다. 도마에는 무자국이 선명하다. 공기 중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정작 만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도란의 가슴을 짓누른다. 오전 10시, 보현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분식집 문은 닫혀 있고 셔터 밑으로 오늘 휴무라는 손글씨 종이가 보인다. 도라는 그 앞에 서서 핸드폰을 꺼낸다. 전화를 걸지만 보현은 받지 않는다. 이상하네, 진짜 이상해. 도라는 골목을 빠져나와 파출소로 향한다. 이 동네를 50년 넘게 지켜온 태식 순경이 있는 곳이다. 파출소 문을 열자 태식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60 중반의 나이지만 허리는 곱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다. 순경님, 태식이 고개를 든다. 도란이가 무슨 일이고? 도란은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보현 할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태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그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뭐가 이상한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엄청난 양의 반찬을 만들어요. 근데 장사는 안 되고 만든 건 다 어디론가 가져가요. 어디 가는지도 안 알려주고요. 태식은 턱을 쓸어내린다. 그는 보현을 어릴 적부터 알았다. 이 동네에서 분식집을 시작할 때부터, 아들을 키울 때부터, 그 아들이 떠난 그날까지 보현은 평생 이 골목에서 살았다. 혹시 도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잇는다. 투자 사기 같은 거 당한 거 아닐까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 많다잖아요. 아니면 어디 빚이라도 진 건지. 태식은 고개를 젓는다. 보현 씨는 그런 사람 아니다. 평생 한 푼도 빌려 쓴 적 없는 사람이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최근 보현의 모습은 분명 평소와 달랐다. 눈 밑에 다크서클, 수척해진 얼굴, 말수가 줄어든 것. 무엇보다 매일 아침 사라지는 그 시간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두 사람은 다시 분식집으로 향한다. 오후 1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문은 닫혀 있다. 태식이 문을 두드린다. 보현 씨, 나 태식이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보현이 나타난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고 숨소리는 거칠다. 순경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식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란다. 보현 씨, 어디 아프십니까?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아니라요. 괜찮습니다. 보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한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진다. 태식은 가게 안을 힐끗 본다. 주방에는 또다시 반찬통들이 쌓여 있다. 오늘 아침에 만든 것과는 다른 반찬들이다. 보현 씨, 요즘 무슨 일 있습니까?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보이소. 보현은 고개를 젓는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걱정 마리소. 그녀는 문을 닫으려 한다. 하지만 태식이 문을 잡는다. 보현 씨, 나는 진심으로 묻는 기라.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보현의 눈빛이 흔들린다.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린다. 순경님은 순경일이나 하이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문이 닫힌다. 태식과 도라는 그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본다. 둘 다 느낀다. 보현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 도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순경님,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는 50년 넘게 이 동네를 지켰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력함을 느낀다. 사흘이 지났다. 보현은 여전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아침이 되면 사라진다. 태식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본다. 파출소 창문 너머로 골목 모퉁이에서 그는 보현의 뒷모습을 본다. 보현은 큰 보냉백 2개를 들고 비틀거리며 걷는다. 허리가 굽고 걸음은 느리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태식은 따라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보현이 명확히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오후 태식은 다시 분식집을 찾는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더 부드럽게 접근하기로 한다. 가게 문이 열려 있고 보현은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보현 씨, 보현이 고개를 든다. 그녀의 눈밑은 더 깊게 꺼져 있다. 또 오셨습니까, 순경님? 태식은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보현 씨, 내가 나쁜 마음으로 묻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그냥 걱정이 되어서 그런 기라. 보현은 설거지를 멈추고 태식을 바라본다. 뭐가 걱정인디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혼자 너무 큰 돈 쓰는 것 같고. 보현의 표정이 굳는다. 내 돈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 혹시 누가 보현 씨한테 뭐라 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보현은 앞치마를 벗는다. 그녀의 움직임은 단호하다. 순경님, 내 일에 신경 쓰지 마이소. 나는 잘 지냅니다. 하지만 내가 뭘 하든 그건 내 자유 아닙니까? 내가 누구 해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지. 그러면 됐습니다. 태식은 할 말을 잃는다. 보현의 목소리에는 벽이 쳐져 있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신호다. 보현 씨, 순경님도 할 일 많으실 텐디. 이제 가보이소. 보현은 뒷문으로 향한다. 태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고 걸음은 무겁다. 누가 봐도 힘든 상태다. 태식은 가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다. 파출소로 돌아온 태식은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보현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왜 그렇게까지 선을 긋는가?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힘들게 만드는가? 그날 저녁 도란이 파출소를 찾아온다. 순경님, 할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뭐가? 아까 가게 앞을 지나갔는데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근데 문은 잠겨 있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 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지금 가보자. 두 사람은 다시 분식집으로 달려간다. 밤 9시, 골목은 어둡다. 가게는 조용하다. 태식이 문을 두드린다. 보현 씨, 괜찮습니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태식은 더 세게 문을 두드린다. 보현 씨, 잠시 후 작은 소리가 들린다. 괜찮습니다. 보현의 목소리는 약하다. 태식은 안도하면서도 불안하다. 문 좀 열어보이소. 얼굴만 보자. 피곤해서 그냥 자려고 하는데요. 보현 씨, 제발 문 좀 여소. 내가 그냥 가볼란께. 긴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린다. 보현이 얼굴을 내민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다. 보이소? 괜찮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한다. 보현 씨,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요. 그냥 좀 피곤할 뿐입니다. 이제 자게 해주이소. 문이 다시 닫힌다. 태식과 도란은 어둠 속에 선 채로 서로를 바라본다. 도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순경님,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태식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보현이 원하지 않는 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일찍 분식집 앞을 지나간다. 새벽 4시 가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 보현은 이미 일을 시작한 것이다. 태식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본다. 그녀는 여전히 반찬을 만들고 있다. 오전 9시, 태식은 가게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들어간다. 보현은 보이지 않는다. 주방에도 홀에도 없다. 화장실 문이 닫혀 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을 둘러본다. 카운터 옆에 낡은 가방이 놓여 있다. 평소 보현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다. 그는 고민한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보현의 상태가 너무 걱정된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연다. 안에는 지갑, 약봉지,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있다. 공책 표지는 낡아서 모서리가 헤어져 있다. 태식은 그것을 꺼내 펼친다. 첫 페이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다. 골목 3번지 203호 김순자 혼자 지냄 거동 불편. 두 번째 페이지 재개발 4구역 단독주택 박영수 치매 초기 식사 어려움. 세 번째 페이지 다가구 5층 이경희 배우자 사망 외로움 심함. 페이지마다 이름, 주소, 상태가 빼곡히 적혀 있다. 태식은 숨이 막힌다. 이게 뭔가? 왜 보현이 이런 걸? 그는 계속 페이지를 넘긴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정보가 적혀 있다. 모두 이 동네에 사는, 혼자 사는, 힘든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 태식의 손이 멈춘다. 거기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하진이가 챙기던 곳들. 엄마가 이어서 한다. 하진. 보현의 아들. 3년 전 겨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26살 청년. 태식은 충격에 빠진다. 손이 떨린다. 공책이 바닥에 떨어진다. 아들이 생전에 하던 일을 혼자 계속하고 있었던 기라. 화장실 문이 열린다. 보현이 나온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공책을 본다. 그리고 태식을 본다. 순경님. 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보현 씨 미안합니다. 내가. 보현은 조용히 공책을 집어든다. 그녀의 손도 떨린다. 보셨습니까? 태식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침묵이 흐른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다. 보현은 공책을 가슴에 안는다. 하진이가 대학교 다닐 때 분식집 배달 알바를 했었습니다. 배달 다니다가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은 거 알게 됐지. 그래서 그때부터 틈틈이 반찬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숨을 죽이고 듣는다. 하진이가 떠나고 나서 처음에는 나도 그만둘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진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보현의 목소리가 떨린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 아까운 노인네들 굶기는 건 내 손으로 못하겠더라고요. 태식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는 평생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 순간만큼 마음이 아픈 적이 없다. 보현 씨. 보현은 고개를 든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내가 이상한 기라, 순경님? 태식은 고개를 젓는다. 아닙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태식은 그날 오후 보현을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그는 알아야 한다. 보현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오전 7시 보현은 보냉백 2개를 들고 가게 뒷문으로 나온다. 태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보현은 골목을 빠져나와 재개발 구역 쪽으로 향한다. 재개발 이후 사람들이 거의 떠난 허름한 다가구 건물들이 늘어선 곳이다. 대부분 빈집이지만 몇몇 집에는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다. 떠날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현은 첫 번째 건물 앞에 멈춘다. 2층 201호. 문은 낡았고 초인종은 작동하지 않는다. 보현은 초인종 대신 문을 가볍게 두드린다. 순자 씨, 나 보현이라요. 반찬 놓고 갑니다. 안에서 대답은 없다. 보현은 익숙한 듯이 문 앞에 반찬통을 내려놓는다. 김치,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모두 아침에 만든 것들이다. 보현은 다음 건물로 향한다. 골목을 돌고 계단을 올라가고 좁은 길을 걷는다. 태식은 멀리서 그 뒤를 따른다. 두 번째 집. 단독주택 뒤편의 작은 방. 문 앞에는 신문이 쌓여 있다. 영수 할배, 반찬 놓고 갑니다. 역시 대답은 없다. 보현은 반찬통을 문 앞에 놓고 지난번 가져온 빈통을 챙긴다. 세 번째 집. 다가구 5층. 엘리베이터는 없다. 보현은 무거운 보냉백을 들고 계단을 오른다. 1층, 2층, 3층.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진다.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쓰라린다. 5층에 도착한 보현은 잠시 계단에 앉아 숨을 고른다. 손은 떨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맺힌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난다. 경희 씨, 나 보현이라요. 이번에는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보현 씨. 오늘도 아침니까? 문이 열린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난다. 그녀는 보현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냥 가게 음식 먹으면 되는디 왜 맨날 이렇게 오십니까? 아니라요.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나제. 보현은 반찬통을 건넨다. 경희는 그것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한다. 보현 씨 덕분에 내가 산다. 진짜로. 보현은 손을 흔든다. 별거 아니라요. 내가 좋아서 하는 기라. 문이 닫힌다. 보현은 다시 계단을 내려간다. 태식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본다. 보현은 총 12곳을 돈다. 재개발로 사람이 떠난 건물들, 좁은 골목 안쪽의 단독주택들, 반지하 방들. 모두 이 동네에서 잊혀진 곳들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잊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정오가 넘어서야 보현은 마지막 집 문 앞에 반찬을 놓는다. 보냉백은 비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다. 태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는 보현에게 다가간다. 보현 씨. 보현은 놀라며 고개를 든다. 순경님 왜 여기? 따라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보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태식은 그녀 옆에 앉는다. 보현 씨, 이렇게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남아나지 않을 기라. 보현은 고개를 젓는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하진이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챙긴 기라. 그래도 나는 하진이 엄마십니다. 하진이가 하던 일은 내가 해야지. 태식은 할 말을 잃는다. 보현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 의지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는다. 햇빛이 골목을 비춘다.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린다. 태식은 조용히 입을 연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현이 고개를 든다. 뭐라고요? 혼자 하지 마이소.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보현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순경님, 보현 씨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큽니다. 이 일은 보현은 고개를 떨군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바람에 흩어진다. 하지만 태식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린다. 태식이 보현을 돕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그는 보현과 함께 반찬을 나르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챙긴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습이 다르게 비친다. 저 할매, 순경한테까지 손 벌리네. 아니, 무슨 돈으로 저렇게 반찬을 만드는 기라? 하루에 100명분씩 만든다며? 혹시 철거 보상금 받은 거 더 있는 거 아니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님? 소문은 골목을 타고 빠르게 퍼진다. 재개발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질투와 의심이 자란다. 누구는 얼마를 받았고, 누구는 얼마밖에 못 받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다. 오후 분식집 앞에 동네 사람 몇 명이 몰려든다. 김진수, 이화순, 박만식. 모두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이다. 보현 씨, 잠깐 나와 보이소. 보현은 앞치마를 두르고 밖으로 나온다.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다. 무슨 일이십니까? 진수가 팔짱을 끼고 말한다. 할매, 요즘 돈을 어디서 끌어다 쓰는 기라? 보현은 당황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매일 새벽부터 재료 사다가 음식 만들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이라. 화순이 거든다. 우리는 철거 보상금 받아도 빠듯한디 할매는 어떻게 저렇게 쓰는 기라? 혹시 보상금 더 받은 거 인십니까? 보현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라요. 나는 정당하게 받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내 저축이라요. 만식이 코웃음을 친다. 저축? 분식집 하면서 모은 저축으로 저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보현은 입술을 깨문다. 사실 그녀는 지난 30년간 모은 저축을 거의 다 쓰고 있다. 하진이를 대학 보내려고 모았던 돈, 노후를 대비해 조금씩 넣어둔 돈, 모두 합쳐 4천만 원 남짓. 그 돈을 3달 동안 반 이상 썼다. 내 돈 내가 쓰는 뒤 무슨 상관이십니까? 진수가 한 발짝 다가선다. 상관 있지. 우리는 투명하게 살아야 되는 기라. 이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다들 예민한 뒤 할매 혼자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문제라는 기라. 보현은 뒤로 물러선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에 그렇게 돈을 쓰는 기라? 말해 보이소. 보현은 입을 다문다. 말할 수 없다. 하진이가 챙기던 노인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혼자 그런 걸 하냐? 정부에서 하는 복지가 있는데 왜 네가 하냐? 그런 말들을 들을 것이다. 침묵이 흐른다. 사람들은 보현의 침묵을 의심으로 받아들인다. 화순이 날카롭게 말한다. 결국 말 못하는 기네. 뭔가 있는 기라 분명히. 도란이 가게 안에서 나온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만 좀 하세요. 진수가 도란을 본다. 니는 뭔디? 할매 편만 들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나쁜 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왜 돈 쓰는 걸 말 못하는데? 도라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도 보현이 왜 말하지 않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만식이 비웃는다. 결국 둘 다 뭔가 숨기고 있는 기제. 보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말한다. 오늘은 영업 안 합니다. 다들 돌아가 있어. 문이 닫힌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수군거린다. 맞제? 완전히 수상한 기라. 나중에 알고 보면 큰일 터질 기다. 분명히. 사람들이 흩어진 후 도라는 가게 문을 두드린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에서 대답은 없다. 하지만 도라는 안다. 보현이 울고 있다는 것을. 철거 공고에 적힌 날짜가 다가온다. 정확히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보현의 분식집도 이 골목도 모두 사라진다. 새벽 2시, 보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다.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내일이면 이 부엌도, 이 가스레인지도, 이 솥도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녀는 냉장고 안의 재료를 모두 꺼낸다. 무, 배추, 고추, 파, 마늘, 멸치, 고등어, 돼지고기. 지난 40년 동안 수없이 만져온 재료들이다. 하진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떡볶이도, 김밥도 모두 이 재료들로 만들었다. 칼을 든다. 물을 썬다. 눈물이 흐른다. 하진아. 보현의 손이 멈춘다. 도마 위에 반쯤 썰린 무가 놓여 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녀는 다시 칼을 든다. 물을 썬다. 배추를 다듬는다. 멸치를 손질한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지만 정확하다. 40년의 경험이 손끝에 배어 있다. 새벽 4시 태식이 가게에 도착한다. 그는 일주일 전부터 보현을 돕고 있다. 문을 열자 보현이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있다. 보현 씨. 보현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순경님, 오늘은 평소보다 2배 만들어야 됩니다. 내일이면 못 만드니까. 태식은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보현 옆에 선다. 같이 합시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음식을 만든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보현이 지난 3개월 동안 만들어온 반찬들이다. 오전 6시 도란이 도착한다. 그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다. 보현이 받은 상처가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보현은 놀라서 도란을 본다. 니는 왜 이 새벽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도란은 보현 옆에 선다. 세 사람은 좁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다. 말은 없지만 그들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오전 8시 반찬통이 수십 개 쌓인다. 보현은 그것을 보며 한숨을 쉰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 태식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오늘 같이 도릅시다. 혼자 가지 마이소. 보현은 고개를 끄덕인다. 세 사람은 보냉백을 나눠들고 골목을 나선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춘다. 하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떠났다. 첫 번째 집, 순자의 집, 문 앞에 반찬을 놓는다. 순자 씨, 오늘이 마지막이라요. 그동안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집, 영수의 집, 할배, 내일부터는 못 오지만 복지관에 연락해뒀습니다. 거기서 도와줄 기라요. 세 번째 집, 경희의 집, 문이 열린다.
경희가 나온다. 그녀의 눈은 빨갛다. 보현 씨 들었습니도? 내일이면 가게 없어진다고. 보현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습니도.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보현은 경희의 손을 잡는다. 복지관에 부탁해뒀습니다. 걱정 마이소. 경희는 보현을 껴안는다. 고마웠습니도. 정말로. 보현도 경희를 껴안는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는다. 12집을 모두 돈다. 마지막 집 문 앞에 반찬을 놓고 보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더 이상 힘이 없다. 도란이 물을 건넨다. 보현은 그것을 받아 마신다. 할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보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눈물만 흐른다. 태식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오후 3시, 보현은 가게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시작한다. 40년 동안 썼던 가스레인지, 낡은 냉장고, 플라스틱 의자들, 모두 내일이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질 것이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내린다. 하진이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하진이. 그 옆에는 보현이 서 있다. 둘 다 행복해 보인다. 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네 일 계속 못하게 됐다. 문이 열린다. 태식과 도란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들 뒤로 몇 명이 더 들어온다. 경희, 순자, 영수. 보현이 그동안 챙겨온 노인들이다. 보현은 놀라서 그들을 본다. 어떻게? 경희가 앞으로 나선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보현 씨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보현은 긴장한다. 뭔디요? 순자가 말한다. 왜 혼자 이런 걸 하셨습니까?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보현은 입술을 깨문다. 대답할 수 없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는 할매가 그냥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았으십니다. 근디 들어보니 아들 때문에 그런 거라며? 보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태식이 조용히 말한다. 보현 씨, 이제 말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알 자격이 있습니다. 보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하진이가 대학교 다닐 때 분식집 배달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린다. 배달 다니다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 거 알게 됐지. 그 중에는 제대로 밥도 못 먹는 분들도 있었고 하진이는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도라는 숨을 죽이고 듣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지. 보현은 사진을 꺼내든다. 하진이가 노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하진이가 떠나고 나서 처음에는 나도 그만둘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진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진이가 살았던 흔적이, 하진이가 했던 좋은 일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긴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은 저축을 조금씩 꺼내서 재료를 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 아까운 노인네들 굶기는 건 내 손으로 못하겠더라고요. 경희가 울음을 터뜨린다. 순자도 눈물을 닦는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다. 태식은 말문이 막힌다. 그는 50년 넘게 이 동네를 지켰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도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할머니 그럼 저축이 다 떨어진 거예요?
보현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 더 이상은 못합니다. 침묵이 흐른다. 무겁고 긴 침묵이다. 경희가 보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는다. 보현 씨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순자도 다가온다. 나는 할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로. 영수도 고개를 숙인다. 할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끼라. 보현은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다. 미안합니다. 더 못해줘서. 경희가 보현을 껴안는다. 미안할 것 없습니다. 할매는 충분히 많이 해줬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보현을 껴안는다. 좁은 가게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온다. 태식은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힌다. 도라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는다. 한참 후 보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하진아 엄마 잘했지?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진다. 하지만 모두의 가슴에 새겨진다. 다음 날 아침 철거 예정일. 보현은 새벽에 일어나지만 더 이상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만들 수도 없다. 가스는 이미 끊겼고 냉장고는 비어 있다. 그녀는 빈 주방에 앉아 있다. 40년 동안 서 있던 자리다.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하진이를 키운 곳이다. 오전 9시 보현은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으려 한다. 하지만 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 도란, 태식, 경희, 순자, 영수, 그리고 어제 보현을 오해했던 진수, 화순, 만식까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현은 놀라서 그들을 본다. 다들 왜? 도란이 앞으로 나선다. 할머니 혼자 하게 둘 수는 없지요. 진수가 고개를 숙인다. 보현 씨, 어제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몰라서. 화순도 눈물을 닦는다. 나도 미안합니다. 할매를 오해했습니다. 만식이 말한다. 우리가 도와드리면 안 됩니까? 보현은 어리둥절하다. 뭘 도와준다는 기라? 도란이 말한다. 가게는 없어지지만 일은 계속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하면 되잖아요. 태식이 거든다. 동네 주민센터에 부탁했습니다. 거기 부엌을 일주일에 사흘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경희가 말한다. 우리도 도울기라. 반찬 만드는 거, 나눠주는 거 다 같이 하면 되지. 보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근디 돈은 어떡합니까? 재료 사는 돈이. 진수가 봉투를 꺼낸다. 우리가 모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달치는 될 끼라. 화순도 봉투를 내민다. 나도 조금 보탰습니다. 만식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돈을 내민다. 보현은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다들 왜 이렇게까지. 도란이 보현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서로 돕고 사는 게 뭔지. 태식이 말한다. 하진이가 시작한 일, 보현 씨가 이어온 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기라. 보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운다. 40년 장사하면서 아들을 잃으면서 혼자 버티면서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터져 나온다. 사람들이 보현을 둘러싼다. 누군가는 그녀의 등을 쓸어주고 누군가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한참 후 보현이 고개를 든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지만 표정은 밝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도란이 웃는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할머니. 보현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럽시다. 그날 오후 철거팀이 도착한다. 분식집은 허물어진다. 40년의 역사가 사라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한 달 후 주민센터 부엌. 보현은 도란, 경이, 화순과 함께 반찬을 만든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함께한다. 보현 씨, 무는 이렇게 써는 기 맞습니까? 화순이 묻는다. 보현은 웃으며 대답한다. 조금 더 얇게 썰어야 됩니다. 그래야 맛이 잘 배제. 도라는 김치찌개를 끓인다. 보현에게 배운 대로 정성껏 끓인다. 할머니, 간 좀 봐주세요. 보현은 국물을 맛본다. 조금만 더 끓이면 되겠다. 경이는 시금치나물을 무친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하다. 오전 11시 반찬이 완성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반찬통에 담는다. 예전보다 양은 적지만 마음은 더 풍성하다. 태식이 차를 가져온다. 사람들은 반찬통을 차에 싣는다. 오늘은 어디 갑니까? 재개발 5구역이라. 거기 혼자 사는 할매 3분 계십니다. 사람들은 함께 차를 타고 간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함께 반찬을 나눠준다. 더 이상 보현 혼자가 아니다. 첫 번째 집 문 앞에 반찬을 놓는다. 보현이 말한다. 할매, 우리가 만든 반찬이라요. 맛있게 드이소. 안에서 문이 열린다. 할머니가 나온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매번 이렇게. 경이가 웃으며 말한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기라요. 걱정 마이소.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사람들은 함께 돌며 반찬을 나눠준다. 그 모습은 따뜻하다. 저녁 주민센터로 돌아온 사람들은 함께 차를 마신다. 보현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짓는다. 다들 고맙습니다. 진짜로. 도란이 말한다. 할머니,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보현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지. 이제 혼자 아니다. 주민센터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다. 거기에는 하진이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다. 하진이의 길, 보현 어매가 이어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걷습니다. 보현은 그 액자를 바라본다. 하진이가 웃고 있다. 그 웃음이 보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하진아, 이제 엄마 혼자 아니데이. 좋은 사람들이 같이 해준다. 밤, 보현은 집으로 돌아간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다. 꿈속에서 하진이가 나타난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다. 엄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보현은 꿈속에서 눈물을 흘린다. 하진아, 고맙다. 엄마, 이제 행복하세요.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알았다, 하진아. 엄마 이제 괜찮다. 하진이는 손을 흔들며 사라진다. 보현은 눈을 뜬다. 방은 어둡지만 그녀의 마음은 밝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보현은 일어나 창문을 연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 오늘도 좋은 하루다. 그녀는 웃는다. 진심으로 웃는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다. 분식집은 사라졌지만 하진이의 마음은 계속된다. 보현 혼자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 모두가 함께 이어간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그것이 진짜 남는 것이다. 보현은 오늘도 주민센터로 향한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함께 반찬을 만들고, 함께 나눠주고, 함께 웃을 사람들이. 하진이의 길은 계속된다. 영원히. 오늘도 가슴 따뜻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